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1과목, 그죠? 파트 3, 기업 외부 정보 파악에 대해서, 여러가지, 포털 되는,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문제풀이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1과목은 마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필기에서 두 번째 과목 데이터 해석 및 활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앞에까지는 1과목이 이제 경영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과목, 3과목에서는 이제 데이터 해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파일 시스템이 또 무엇인지, 뭐,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2과목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3과목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정보 시각화 디자인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기출문제라든지 시행처에서 나타내준 공개처 문제지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풀이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과목에서 데이터 해석 및 활용에는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챕터가 아니라 파트 1은 바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데이터의 개념이나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챕터 2에서는 데이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챕터 3에는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과목에서도 역시 그렇게 어려운 단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우리가 컴퓨터 쪽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용어라든지 뭐 그러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경영정보 이 과목에서는 제가 챕터가 3개가 있다고 했는데요. 1, 2챕터에서는 한 5, 6문제씩 나오고 마지막 챕터 부분에서 한 8문제 정도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을 우리가 맞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봅시다. 그나마 이 2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따야 돼요. 3과목하고 1과목은 경영이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꽈락을 당하지 않을 수준만 공부를 하시되 2, 3과목에서는 80점이나 80점 이상 이렇게 맞아줘야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안전빵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죠. 자, 먼저 파트 1 데이터 이해 및 해석에 대한 섹션은 크게 해석 파트 1이죠. 그래서 섹션 01 먼저 데이터 개념 및 데이터 개념 요거 제가 또 잘못 적었네요. 개념이 아니라 개념인데 아이고 데이터 개념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섹션인 데이터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데이터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데이터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는 우리가 지금 시공간에, 이런 공간적으로 막 우리 주변에서도
무선 데이터들이 날아가고 여러분들이 카드를 쓰면 데이터가 또 날아가고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뭐 관찰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뭐 사용처라든지 뭐 이런 등등이 전부 데이터예요. 그죠? 그래서 현실 세계를 관찰을 하고 기록한 원시적인 아주 가공되지 않은 거, 그냥 아주 그냥 거래 내역이면 내가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얼마를 무슨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했다. 이게 그냥 가공되지 않은 정보죠. 그죠? 그렇게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한 원시적인 사실이나 값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 한국말로 말하면 값이죠. 값. 그죠? 예, 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값,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그리고 처리, 여기서 말하는 처리는 전처리라든지 이제 쓸 수 있는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정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고, 그리고 저장하고 분석,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해서 저장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시각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이죠. 그죠?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보, 지식, 통찰, 인사이트죠. 통찰이. 그죠? 예. 를 생성하고 데이터 기반의 무엇이든지 예측, 즉 감이라는, 그냥 이건 나의 감이야 이게 아니라 무조건 정량적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하는 거는 아주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적중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모식도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이러한 내용들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 자격증을 따시고 난 다음에 또 혹시나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도 같이 이 공부 한참에 따 두시면 좋겠죠. 그죠? 아니면 이미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따신 분들은 이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일 하위층에 있는 것이 우리가 현실 세계의 관찰과 측정으로 불리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조금 의미가 있도록. 그죠? 그래서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을 시키는 게 바로 정보고요. 그리고 나서 체계화된 이해와 경험을 토대로 지식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이 지식이 쌓이면 우리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죠?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수학 공식을 외웠어. 그리고 나서 안 풀리던 문제가 갑자기 풀려. 그럼 뭐예요? 바로 그게 새로운 발견과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사이트가 되는 통찰입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고급적인 정보가 되고, 이렇게 내려올수록 원시적인 데이터 체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 데이터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수집한 사실이나 값이다. 그죠? 더불어 가공되지 않은 원시 정보로
가공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원시 정보이기 때문에. 원시 정보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그 자체는 맥락과 의미가 부여되지 않은, 즉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로서만 봤을 때는 맥락과 의미가 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이고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다 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일 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떻게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가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정보가 되는 것이죠. 맞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숫자라든지 텍스트, 이미지, 소리 이런 등의 아주 다양한 형식의 값을 갖는 겁니다. 데이터는. 그래서 예를 들면 고객의 주문 내역 이거는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배달 앱이나 아니면 전화로 그죠? 주문한 내역이 그거는 그냥 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그렇고 주식 거래도 그렇죠. 그리고 기상 관측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만 놓고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 보죠. 자, 이번에는 정보, 인포메이션.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모식도에서도 봤지만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가공을 해서 이 데이터의 맥락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 등 의미를 부여한 결과물을 우리는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이거는 당연히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분석을 해서 요약 또는 해석을 해서 생성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정보도 활용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미 있는 맥락, 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활용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더불어 유용한 정보는 정확하고 시간상으로 적절하며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의 매출 내역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일종의 데이터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일, 한 달, 석 달,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매출 내역들이 모이면 아하, 매출액이 얼마고 1, 4분기에는 우리가 영업이익률이 어쩌네 저쩌네 그런 것들 우리가 1과목에서 배웠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화의 평점 이것도 한 사람이 평점을 주는 거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지만 이게 수백 명, 수만 명이 참가를 해서 점수, 평점을 주면 당연히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의미 있는 정보, 그죠? 그리고 주식시장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날씨 예보 정보 등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지식이라는 거, knowledge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맥락이나 관계, 구조 등을 부여한 결과물인 정보, 이 정보의 해석과 통합을 통해서 얻은 현실 세계의 이해로, 그죠? 이 지식이라는 것은 추세라든지, 이게 어떤 트렌드가 흘러간다, 이런 것들 추세라든지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어떤 패턴 등이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까지 포함하는 게 바로 지식입니다. 지식, knowledge.
그죠? 그래서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의미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보를 가치 있는 맥락으로 배치하고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맥락도 모식도에서 봐서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가 생성이 되고 정보를 통해서 뭐가 지식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예측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당연히 지식이 필수적이겠죠. 지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측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들고 있어야 그걸 발전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매출의 월별 추세, 아하, 좀 이 시기에 좀 오르는구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케팅, 광고하고 매출의 상관관계도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프로 우리가 시각화를 뒤에 할 때 배우면 산점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XY 두 축의 변수를 줘가지고 광고하고 광고 비용을 증대를 하니까 매출도 같이 따라 늘어나더라. 뭐 이런 것까지 분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예측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주식시장의 예측도 그 중에서 하나긴 하나 주식시장은 뭐 저도 해봤지만은 너무너무 많은 변수들이 많죠. 국제정세 뭐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 뭐 어디서 전쟁이 나네 안 나네 뭐 별의별 그죠? 그런 겁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여기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지식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 놓았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종 단계가 인사이트, 통찰이죠. 이거는 앞에서도 봤지만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죠?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을 의미하며 통찰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wisdom, 지혜라고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wisdom이라고 나오면 통찰, 인사이트 하고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데이터와 정보의 분석 결과로 도출이 되고 더불어 효과적인 의사결정과 비즈니스 전략 수립의 기반을 제공을 하겠죠. 더불어 예상치 못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 등의 발견이 바로 통찰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고객 주문의 새로운 패턴을 인식을 하고 예전에는 막 전화로 했는데 요즘에는 앱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환경 상태의 이상 징후를 탐지를 한다든가 뭐 우리나라가 아니라 지구의 온도가 뭐 지금 뭐 올라가고 있다는 등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산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통찰을 통해서 그죠? 뭡니까? 새로운 가능성이나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생산 공정을 비용이 많이 드는 것들을 혁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최적화 기회를 파악 등이 바로 통찰, 위스덤, 지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그냥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정리를 해봅시다. 데이터, 정보, 지식, 통찰의 비교. 구분은 자 이렇게 있고요. 자, 데이터는 앞에서도 다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봅시다.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측정한 가공되지 않은 사실을 의미를 하고, 특징은 당연히 맥락과 구조가 부족하고 없어요. 그죠? 단지 이거는 측정과 기록이고, 예시는 이와 같이 고객의 주문 내역, 주식 거래 내역, 기성 관측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정보는 이런 데이터를 근간으로 해서 데이터가 가공되고 조직화되어 맥락적 의미가 있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맥락과 구조가 부여가 되고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 거기에는 매출 통계라든지 주식 동향 보고서라든지 날씨 보고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식, 정보를 해석과 통합을 통한 현실 세계의 상황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이 지식의 특징은 정보와 경험을 통합하고 그리고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 동향 파악이라든지 주식 가격 예측, 그리고 기후 변화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찰은 지식과 깊은 이해 기반의 새로운 관계나, 그죠? 릴레이션이나 패턴을 발견하는 위스덤, 지혜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고 창의적 발견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예시로는 신규 사업 모델이라든지 주식 투자 전략이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물론 위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패턴 인식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데이터, 정보, 지식, 통찰에 대한 개념과 차이점, 특징, 예시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데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지금 현대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1분 1초가 다르게 지금 급변하고 있는 세계죠. 그죠? 사회죠.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의 핵심 자원으로 개인이나 기업, 기관, 정부 등 개인과 조직의 성공의 데이터는 결정적인 요소이며, 그죠? 더불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이, 그리고 머신러닝 등의 기술 발전과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데이터 활용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는 뭔지, 빅데이터 그러고, 그래 클라우드 컴퓨팅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 머신러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빅데이터가 뭐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아니면 머신러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빅데이터라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DB, 우리 RDBMS 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 즉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DBMS죠. 오라클이라든지 MySQL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마리아DB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도구로 빅데이터는 관리 도구로는 더 이상 처리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 자체를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우리가 스마트폰 그리고 기계에서 나오는 우리 센서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IoT 정보라든지 뭐 이런 등에서 지금도 우리 지금 제 머리 위로도 데이터가 많이 날아가요. 그죠? 그런 것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포함이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텐데 볼륨, 속도, 다양성 해서 3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볼륨은 수백 테라바이트입니다. 수백 테라바이트. 자, 우리가 지금 기가, 테라, 그 다음에 페타, 그 다음에 테라인가요? 그럴 거예요.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의 대규모 데이터. 속도,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수집되면서 빠르게 확장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 버라이어티,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고, 문서라든지 사진, 오디오, 그리고 동영상, 뭐 아니면 로그에 이르기까지 빅데이터 특징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존의 RDBMS로 처리하기 어려운 대용량의 데이터 자체. 근데 그 대용량이라는 라는 기준이 수백 테라 기준이에요. 그게 빅데이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는 저도 한 번씩 저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말 그대로 컴퓨팅 리소스, 예를 들면 저장 장치, 스토리지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주문형 서비스 자체를 의미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물리적인 즉 서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리소스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용한 만큼 그냥 그 저장 공간을 우리가 인프라나 저장 공간을 빌려 쓰고 리스해 가지고 빌려 쓰고 그만큼 사용한 금액을 지불을 하는 거. 그죠? 예, 그래서 클라우드만 제공해주는 회사들도 많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한 모델을 우리가 이제 어떠한 R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한 모델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개선하는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I, 즉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되는 것이 바로 컴퓨터, 기계가 학습한다고 해서 머신 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알파고 기억하시죠? 예, 그 알파고가 바로 머신러닝. 수많은 기사들,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들을 다 학습해서 대결을